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는 못 풀고요. 일단 몇 문제 같이 좀 볼게요. 일단은 600 이 페이지 84쪽? 그쪽인가? 아, 저기 81쪽, 82쪽 그쪽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600번대에서 질문 있습니까? 600번 초반대에서 628번이요. 네, 628번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628번 할 거고요. 또 600번대에서 또 있나요? 651번이요. 651번도 네, 하죠. 또 있나요? 600번대에서? 659번은 오케이. 자, 우선은 600번대에서 이렇게 세 문제만 할게요. 그 외에 안 된 것들 추가적으로 질문 일단 최대한 진도 나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628번부터 보면은 자, y는 사인 제곱에 x-6분의 파이 5 플러스 2 사인에 x 플러스 3분의 파이인데 그리고 뒤에 플러스 a가 붙었고 이때 최대가 5, 최소가 b라고 한다. a, b를 찾아봐라.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으로 좀 불편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여기가 불편해야 됩니다. 둘의 각이 다를 뿐더러 뭐도 안 돼. 각변환으로 식정리도 안 돼요. 저게 일단 불편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다른데 서로 이제 각변환도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뭐 이쪽을 정리를 할까? 뭐 얘를 세타라고 정리를 할게요. 어떤 형태가 가능해? x를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에 넣어줍니다. x자리.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y는 사인 제곱에 여기 세타로 고쳤고 그다음 이쪽은 x 대신에 여기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넣어요.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더해주면 2분의 파이가 생깁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까지 식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각변환이 보이죠? 그럼 2분의 파이 꼴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4분면이니까 플러스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붙이니까 여기 사인 제곱이 거슬리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최종 형태 완성됐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t가 지금 코사인이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아요. 뭐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계속 하던 거야. 이 이후부터는. 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뻔합니다. 자, 축을 찾죠. 자, 축은 1이고요. 1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축에서는 최대값을 얻는다. 1을 넣어보니까 2 더하기 2다. 최대값. 자, 근데 조건에서 최대값이 5라고 줬으니까 얘가 5다. 그럼 A 값은 3인 거 얻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최대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받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될 거고 위에서 a 값을 3으로 구해놨으니까 3 넣어주면은 최소값은 1이 되겠죠. 따라서 b는 1입니다. a 값과 b 값을 구해봤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알파의 범위가 일사분면에만 있고요. 조건이 알파와 베타가 y축 대칭이다. 알파와 베타의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자, 일단은 위에 거부터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그냥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봐봐, 범위가 딱 요만큼만 주어져 있잖아. 그럼 굳이 많은 걸 그릴 필요 없이 딱 저기서만 그리면 돼요.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만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 0,1에서 시작을 해서 2분의 파이, 0까지 그냥 끝나면 됩니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걔가 뭐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작았으면 하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은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냐? 6분의 파이에서 되죠? 30도에서. 자, 그럼 요 위의 식에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뭐가 돼? 요 부분이니까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요 위의 식에서 얻은 거. 자, 그럼 밑에 식도 갑시다. 밑에 식도 이번엔 사인이죠? 사인 그래프 그리면 돼요.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0,0 시작해서 0 포함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1까지. 자, 근데 얘는 뭐보다 작아야 된대요?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되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사인이 언제? 4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나와. 자, 지금 한 거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뭐 한 거야?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루트 3 밑에 있는 부분 찾은 거, 사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루트 2 밑에 있는 거 찾은 거. 이거는 기본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이기 때문에 둘의 동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알파가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까지 얻어내면 이 조건은 이제 끝.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볼 겁니다. 알파와 베타가 y축 대칭이다. 이 친구는 삼각함수 초반부에서 나왔던 거라서 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자, 알파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베타는 얘랑 어떻게 된다고? y축 대칭이 되니까 베타는 정확하게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동경을 잘 표시해야 돼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까지가 베타인 거예요. 베타가 나타내는 각 베타. 자, 그럼 이때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 요 알파가 이 각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해주면은 어디와 똑같아진다? 평각 180도와 똑같아지죠? 우린 그걸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그냥 파이가 아니고 어떤 파이? 일반각으로 나타낸 파이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왔을 수도 있고 막 몇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다. n은 정수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구하는 거야? 베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의 범위가 요거잖아. 알파의 범위. 그 알파가 여기 안에서만 나오니까 한 바퀴 돌면 이 크기가 나올 수 없죠.
왜냐면 알파는 키케야. 요 1사분면에서만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거가 신경 쓸 필요 없이 n은 0이라고 가셔도 됩니다. 왜? 알파가 요거니까. 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거는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다. 따라서 우리는 베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고, 그럼 베타는 뭐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4분의 파이야. 그럼 베타는 얼마가 될 수 있어? 4분의 3파이가 될 수 있고요. 알파가 6분의 파이야. 그럼 베타는 뭐가 될 수 있어? 6분의 5파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180도니까 뺀 거다. 알파 값을 빼서 베타를 구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659번이었죠? 두 양의실, 서로 다른 두 양의실. 자, 이건 2차 부등식에서 하던 내용입니다.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의 부호. 이거 3개 따져야 돼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두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니까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3가지의 부등식을 따져서 연립하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은 요 가운데 거 제곱하면은 4코사인 제곱이죠? 그냥 C로 하겠습니다. 4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6사인. 이게 0보다 커야 된대. 자,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2로 그냥 약분할게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3사인이 될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2사인 제곱에 플러스 3사인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2사인하고 사인 1, 2 마이너스 요쪽. 그럼 사인의 범위가 뭐예요? 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근데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사실상 뭐야? 당연한 거지?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보다 작다만 나온 거예요, 우선. 물론 이거 해를 구해도 되는데 잠깐 밑에 거부터 해놓고 가자.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면 4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걔는 0보다 커야 된대. 즉 코사인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범위예요. 자, 마지막 것까지 할게요.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예요? 6사인 세타죠? 자,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계산했으면 약간 좀 지저분해질 수 있었는데,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지. 근데 우린 올사탕코로 인해서 둘 다 동시에 양수인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겠지. 우리 어쨌든 공통범위 찾고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다른 사분면 다 볼 것도 없이 1사분면만 보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도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에 1사분면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돼. 자, 그럼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은 사인 그래프가 원래는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어디서만 보면 돼? 요 2분의 파이 요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친구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 2분의 1 쫙 그었을 때 요 작은 범위 어디? 여기. 끝입니다. 그럼 만나는 점은 6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어디다?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끝내도 괜찮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죠? 미안. 1, 4분의 2가 0도 안 돼.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0도 더하기 사인 30도. 그럼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서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납득되나요? 요거 풀이? 그러니까 지금 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이 조금 귀찮거든요? 원래 얘가 조금 귀찮아.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등식을 먼저 파악을 해놓으니까 어때? 코사인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사인도 0보다 커야 하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어차피 1, 4분면이네. 그럼 우리가 맨 처음 구해놓은 부등식도 굳이 다 볼 필요 없이 어디서만 1, 4분면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봤으면 되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자, 다음 700번대에서도 문제 보도록 할게요. 뒤쪽이죠? 질문 있으면 해보시죠. 763번. 763 또? 770번. 770 또? 760번 763번 770번 또? 없어요? 이따가 마저 하세요. 안 된 거 있으면. 자, 763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3이고 얘가 3루트 3이고 얘가 60도인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럼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했으면 하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가 필요해? 여기가 필요해요. 여기.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이 뭐야?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죠. 사실 이거 그냥 중등거 개념으로 하면요 수선 내려가지고 냅다 계산해도 금방 풀려요. 근데 그래도 우리 배운 거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근데 각이 어디 주어져 있어? 여기가 주어져 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법칙은 이 각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거 3루트 3이죠. 그럼 제 제곱하면은 27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2분의 1이다. 코사인 법칙 쓴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에 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x에다가 27 넣으면 마이너스 18이네. 인수분해를 하니까 6이거나 마이너스 3이라 하는데 당연히 x는 변의 길이니까 6으로 이렇게 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원래는 삼각형이었으면 2분의 1인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3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다.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9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15도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자, 그때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과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한번 잘 파악을 해볼게요. 자, 구하라는 거 요 길이긴 한데 뭐 여기가 30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만.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좀 잘 구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할 건데, 근데 보니까 이 코사인 15도를 이용하네. 코사인 15도가 어디 있죠? 여기 15도 있겠네. 코사인 15도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여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45도니까 여기 길이도 x예요. 그리고 이쪽 길이는 30입니다. 여기도 직각이 등변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 길이만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 길이. 자, 그럼 저 길이를 나타낼 방법이 있냐? 그 궁리거든요. 자,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편의상 지금은 y라고 할까요? 그럼 저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쟤를 포함한 삼각형이 얘도 있긴 하지만 뭐도 있냐면 요렇게 삼각형도 있죠. 이 y랑 마주보고 있는 요 각은 45도네. 이 삼각형에서 아는 정보가 더 있나? 30이라는 길이가 있죠? 그리고 30과 마주보는 요 친구 각을 알 수 있나? 있어요. 왜? 45도, 여기 15도, 여기 90도, 여기 나머지 30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됐어? 45도 마주보고 있는 거 y, 30도 마주보고 있는 거 30. 사인 법칙을 써줍니다. 그건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 30이랑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y가 있을 때 이런 사인 법칙이 성립하더라. 자, 그럼 사인 법칙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가 2분의 1이고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 하나씩 지워주면 y는 뭐가 나오냐? 30 루트 2가 나와.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코사인 15도 요거 있죠? 그럼 코사인 15도는 요 친구분의 요 친구네. 따라서 코사인 15도는 30 루트 2분의 x 더하기 30일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뭐랑 같대요? 저걸 x 더하기 30으로 안 놔도 될 뻔했네. 뭐 놨으니까 그냥 하자. 자, 얘랑 같습니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랑 같고요. 따라서 x 더하기 30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친구 여기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 하나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에 얘가 30이 아니라 15 루트 2가 곱해질 거고, 루트 2가 하나씩 이렇게 곱해지면은 2가 생기죠? 그럼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다? 15에 루트 2가 하나씩 약분됐으니까 루트 3 더하기 1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딜 구한 거야? x 더하기 30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것도 x 더하기 30이었대요. 그래서 이 풀이의 포인트는 먼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이 코사인 정보를 이용해서 답을 찾았다. 자, 그래서 내가 필기해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제 사인 법칙을 쓰냐, 그리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냐, 그거를 자꾸 상기를 해야 돼. 주어진 조건이 뭐지? 각 두 개랑 변 하나 주어졌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구나. 혹은 뭐 각 하나랑 변 두 개 주었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구나. 그런 거를 계속 상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풀이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나머지는 이따 최대한 시간 내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려다 급선회를 했었던 등차 수열에 대하여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 등차 즐거운 수열. 삼각함수에 비하면 훨씬 직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보통 등차 등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거에서는 좀 막히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저번 시간에 수열에 대한 언급은 좀 했습니다. 수열이 무엇이었는지 언급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해보면 수열이란 수가 나열된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규칙성을 가진 형태로 나열한다고 했어. 근데 그 규칙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아. 그래서 뭐를 나타낼 수 있다면 AN. 이게 수열을 의미한다고 했죠? 항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얘는 뭐 몇 번째? n번째 항이야. 그럼 이 n번째 항을 내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뭐 n제곱이라고 할까?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100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에다 100 넣으면 돼. 1000번째 항 구하고 싶어. n에다 1000 넣으면 돼. 그럼 이제 모든 수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나요? 규칙성을 찾고 그 규칙성을 토대로 뭘 찾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모든 수열에 대한 판단이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맛배기로 했던 얘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n번째 항, 저걸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도 어찌 보면 어떤 개념이다? 함수 개념이라고 했어요. n에다가 적절한 수를 넣어. n에서 3을 넣어. 그럼 뭐가 나와? 세 번째 항이 나와. n에다가 7을 넣어. 그럼 일곱 번째 항이 나와.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수열이 진짜 많아. 이름 있는 수열도 되게 많아. 근데 딱 두 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유의미하게 배우는 거야. 하나는 등차 수열, 그 다음 하나는 등비 수열. 이름에서 알다시피 쟤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등차 수열. 어떤 의미일지 바로 보이시죠? 자, 어떤 의미겠어요? 등, 같다. 뭐가?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수열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정한 차이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통인 차이다 해서 공차라고 불러요. 그 말고, 마시는 거 말고. 자, 그리고 보통 차이, 디퍼런스 해가지고 문자로 D로 많이 갖다 씁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아무거나 내가 써볼게. 맨 처음 항을 뭐로 할까? 3으로 할까? 자, 3으로 했어. 그 다음 항을요, 7로 할게. 자, 이렇게 두 개만 줬어. 수열 두 개만. 자, 그 다음 거 뭐야? 라고 그냥 물어봤어. 그냥 저거 두 개만 주고 이 다음 거 뭐야? 하면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규칙성이 아직 저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알아? 몰라, 원래는 몰라. 근데 여기에 딱 한 멘트만 더 주면 돼. 얘는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 멘트를 줬잖아.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간격은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얼마 차이나? 4 차이 나죠. 그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도 몇 차이가 나야 돼? 4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그 다음은 뭐가 올 거다? 11이 올 거고, 그 다음은 15가 올 거고, 19가 올 거고. 논리 알겠나요? 이게 등차 수열. 얼마나 쉬워. 괜찮지? 그럼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을 알려면 뭐만 알면 되겠어? 등차 수열을 알려면 아까 딱 내가 이 두 개만 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주니까 모든 항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근데 얘까지 가리면 알 수 있나? 7까지 가리면? 대신에 7 가린 대신에 이 위에 4는 남겨둘게. 그럼 모든 항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얘 알고 얘 알면 모든 항을 파악할 수 있겠죠? 아, 등차 수열은보다 첫 항과 첫째 항과 공차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너무 당연한 사실을 써놓은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아까 바로 앞에서 내가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알면 좋다고 했어? 수열의 n번째 항,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좋다고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100번째 항 바로 딱 뱉을 수 있어요? 규칙은 알잖아. 100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하면은 바로 안 뱉어지죠. 그럼 그 이유는 뭐야? 일반항을 아직 안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거다? 일반항을 구할 거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좀 좁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하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게.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요, A1이라고 쓰지만 보통 A라고도 많이 갖다 써요. 그만큼 중요하거든. 자, 그리고 공차가 주어져야겠죠? 얘 둘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차를 그럼 D라고 정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래?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래? 일정하게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근데 그 더해지는 값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음수가 더해져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전체적으로 수열은 감소하겠죠? 공차가 양수면 전체적으로 수열은 증가할 거예요. 자, 공차가 더해지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D라고 쓰면 돼.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쓸래? A 플러스 BD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 A 플러스 3D라고 쓰면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 뭐라고 쓸래요? A 플러스 n-1D다. 이게 일반항. 찾았어요. 일반항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저기 n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 모든 항이 나오겠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A랑 D는 뭐예요? 첫 항과 공차. 그냥 숫자인 거야. 알고 있는 수인 거야.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식인 거야? n에 대한 식인 거예요. n에 대한 식. 괜찮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약간 더 확장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를 전개를 한번 했다 쳐볼게. 이걸 또 한 번 더 쓸 거야. 전개를 했어. 그럼 D, N이죠. DN. 그리고 뒤에 숫자를 써보면 A-D겠지. 그냥 전개해서 쓴 거야. 자, 그럼 얘를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일반항이고요. 얘도 일반항이거든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 자, 우리는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n에다가 적절한 수를 넣으면 어떤 항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n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기울기가 뭐인? 공차인 n에 대한 1차 함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1차 식이다. 등차 수열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D인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AN만 딱 보고 아, 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그냥 진짜 무지막지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뭐 AN을 그냥 막말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사인 n이다 이렇게 줬어. 그럼 첫 번째 항은 뭐야? 사인 1 라디안인 거예요. A2는 두 번째 항은 사인 2인 거예요. 그냥 숫자 2. 세 번째 항은 사인 3이야. 그냥 이렇게 나와도 돼. 상관없어. 그럼 주어지는 사람 맘인 거야. 이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자, 근데 그러한 AN들이 잔뜩 있을 건데 걔 중에 어떤 애들도 있겠어? n에 대한 식 중에 뭐 1차식도 있고 2차식도 있고 뭐 3차식 뭐 지수식, 로그식, 유리식 뭐 마음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식이 나오냐? 그냥 몇 차식? 1차식이죠. 이게 보자마자 얘는 뭐인 거야? 아예 등차수열이구나. 인식이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얘 공차 얼마야? 3이야. 얘 공차 3인 등차수열이야. 실제로 한번 써볼까? 첫 번째 항 뭐예요?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뭐야? 6 빼기 2니까 4죠? 3 넣으면 뭐야? 9 빼기 2니까 7이죠? 아, 30컷이는 등차수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나열해 보고 딱 식만 보고 안다고 이제. 왜? 일반항을 이미 우리가 인식을 해놨으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죠? 얘는 그냥 뭐라고 인식하면 돼? 그냥 상수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굳이 A-D다 외울 필요 없이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느낌은 알겠나요? 등차수열이랑 이일 거예요. 그냥 진짜 단순해요. 그냥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구나. 근데 걔를 아까 말했잖아. 100번째 항이 궁금하다고. 100번째 항 어떻게 구해? 해볼까? 자, 공차에 얼마? 공차 4죠? 그럼 써볼게. 자,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아, 둘 다 해보. 얘도 해보고 얘도 해줄게. 자, 일단 얘부터. A 플러스 n-1d야. 그럼 첫 항이 뭐예요? 3이죠. 그리고 n-1d인데 d가 4잖아. 이렇게 쓰면 일반 항이로. 오케이? 자, 근데 100항이 궁금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 100 넣어서 풀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얘로 한번 바로 가볼게. 굳이 이거 안 거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것도 보여줄게요. 자, 공차가 뭐라고? 4야.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근데 기울기가 4니까 그냥 4n 써. 기울기 4. 자, 근데 초항이 뭐야? 3이지. 이 식의 의미는 뭐야? 1 넣으면 3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1 넣어봐. 3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빼면 돼. 그럼 1 넣으면 3 맞죠? 2 넣어봐. 7 맞지? 1반항 나왔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100항이 궁금하다고. 그럼 100항은 뭐예요? 400 빼기 1이네? 399네. 오케이? 자, 아까 뭐였어? 이거 100번 나열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뭐만 구하니까? 일반항만 구하니까 원하는 항들 다 얻을 수 있다. 1000번째 항도 얻을 수 있고, 10,000번째 다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수열의 일반항.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언급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필기할게요. 등차 중앙이다. 자, 저 말뜻은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등차 중앙. A랑 B랑 C가 뭘 이루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중앙. 가운데 항은요. 가운데 항은요. 어떤 특징을 갖냐? 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요. 그 양옆에 있는 항의 2배와 같아요.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에요. 왜? 왠지 이해돼요, 이거? 왜 이건 이렇게 식이 성립하는지?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 B는 이 A랑 C로부터 공차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럼 얘네 둘은요, 분명히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그럼 B는 A와 C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중점, 평균. 그래서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A 더하기 C로 구할 수 있죠? 그 식인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세수 주고요. 내 등차 수열 이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거 2배는요. 양옆에 더한 거랑 같아요. 이걸로 식을 만들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부 3개 가지고 이거 하면 되나? 끝이 아니야. 이거를 좀 확장을 해야 돼. 자, 무슨 개념이냐? 지금 봐봐. 바로 옆에 있는 거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 A, B, C가. 근데 좀 전에 내가 설명할 때 이 가운데 항이 얘네 둘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거리가 바로 한 칸일 수도 있지만 2칸씩 떨어져도 똑같을 거 아니야. 혹은 3칸씩 떨어져도 가운데 항은 여전히 똑같을 거 아니야.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확장해서 써줄게.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7개만 쓸까?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방금 요 위의 개념으로 인해서 A3과 A5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A4의 2배가 되겠지. 납득되시죠? 방금 위에 한 거니까. 근데 얘네로부터 지금 한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중간이고 맞잖아. 근데 이 A4는 A2로 2칸 떨어져 있고 A6이랑도 2칸 떨어져 있지. 어떤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야? A2와 A6의 가운데도 A4라는 거야. 논리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돼. AM과 AN을 더해. 오케이? 자, 그 둘을 더한 거. 이 둘을 더한 거는 뭐다? 가운데 거의 2배다. 그럼 그 가운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MN 있죠, MN? MN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가운데 거 나오겠죠? 근데 그게 몇 배? 2배다. 너무 바짝 붙였어. 단 M 더하기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만 가능해요. 짝수 아니면 항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거 말 뜻 이해돼요? 어떤 두 항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앙, 가운데 항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두 항이 주어졌을 때 걔네 둘의 가운데 거의 2배다. 이게 그 식입니다. 개념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3항하고 4항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가운데가 있어요? 없지. 가운데는 없죠? 가운데 항은 없어.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숫자는 있겠지. 예를 들어 얘가 3이고 얘가 5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숫자 4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확히 이 가운데 존재하겠죠. 그건 맞는 말이지? 어쨌든 얘네 둘의 가운데 항은 없지만 숫자는 존재할 거야. 근데 그 수는요, 누구랑도 같아? 이 2랑 5로부터도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2랑 5의 가운데기도 하다. 맞죠? 마찬가지로 1과 6의 가운데기도 하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냐? AM 더하기 AN을 볼 건데 얘는 뭐랑 같냐? AS 더하기 AT랑 같으면 돼. 단 뭐랑 같으면 되냐? M 더하기 N이랑 S 더하기 T가 같으면은 저 합이 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A1 더하기 A7이 있지. 그럼 얘는 1 더하기 7이 얼마야? 8이지. 그럼 둘의 가운데 뭐겠어? 4예요. 그럼 2A4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괜찮나요? 그치? 자, 근데 얘를요 굳이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자, 1 대신에 여기를 A3으로 썼어. 그럼 1 더하기 7이 8이죠. 그럼 3하고 얼마 더하면 8이야. 5 더하면 8이지.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아요. 왜?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봐봐. 1이지? 그럼 3까지 가려면 몇 칸은 더 가야 돼? 공차만큼 2칸 더 가야 되지. 그럼 플러스 2D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7에서 5로 가려면 마이너스 2D를 해야겠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등차 중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중항하면 그냥 세 개 중에 가운데 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등차 중항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딱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두 항의 합이 있을 때 그 두 항의 합은 가운데 항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두 항의 합으로서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쭉 적어보시죠.
보시죠. 튕기고. 등차 수열이란 진짜 간단하죠. 개념 자체는. 그냥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구나. 근데 그냥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그 친구를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반항이 필요하다.